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저번 주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커뮤니티로 간단하게 소통을 했는데요. 화요일에 휴무를 얻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도 행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 많은 확진자들에 대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일일이 검토할 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다른 유튜브 주식 채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1 영상 하시거나 무슨 소식이 뜨기만 하면 칼같이 업로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심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버보다는 투자자로 남고 싶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를요. 지금 책도 냈으면서 장투 포기하는 거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매도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언제 매도할 것인지 타이밍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책 얘기가 나와서 짧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출간한 책의 오탈자 제보는 출판사 측의 뜻을 따라서 2쇄에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간 기념으로 이벤트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응모해주시는 분들의 메일은 잘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만 책을 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이벤트에 응모하시면서 내돈내산이라면서 독서 리뷰에도 응모하시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응모가 몇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아쉬움이 남지만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계좌 인증 빼놓을 수 없죠. 현재 제 계좌는 4,377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살짝 반등을 해주면서 한숨 돌린 것 같아도 여전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반전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남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전에 메타,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실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부풀려진 주가는 일정 부분 걷어낼 것이고, 그래서 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압력을 이기지는 못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저 그때의 주가를 정당화했다, 우려로 인해서 떨어진 만큼만 되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런 실적 발표 때는 낙관적으로 볼만한 것은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무작정 흐르는 게 아니라 흘러내릴 때는 흘러내리더라도 실적 발표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 내재 가치를 확인하면서 갈 것이라는 점이 고무적이죠. 각자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성적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지만 기대치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소수이며, 그런 기업이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지수 전체의 분위기를 실적 발표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매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바닥을 보여줘도 매수 못할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서 내가 매수를 멈추지 않는지 채찍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자는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부를 얻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한 자산을 산 것도 아니죠.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기업 100개의 분산 투자하고 거기에 레버리지로 기대 수익도 키워놨으면 변동성은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경제적 자유, 원하는 미래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처음에 언제 매도할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했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번 하락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QQ의 월말 주가를 기준으로 볼 때 하락의 수준이 이미 2020년 코로나 폭락에 가깝죠. 당장 제가 생각하는 확률상 가장 적정한 나스닥 지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11,700입니다. 준수지수도 45.5%로 확률상 적정 범위에 발을 걸치고는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여전히 하락할 확률이 상승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급락을 일으킬 요소가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미스가 아니라면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평균과 확률에 수렴한다고 보면 한 12,000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니 12,000 갈 건데 지금 13,000에서라도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매도할 거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단기적인 예측에 불과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가능성을 논하자면 상승 확률이 더 높은 곳입니다. 주식은 다른 자산들과 달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어디 그 반짝이는 노란 돌멩이랑 다른 겁니다. 창출하는 것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인정받아 가면서 부의 가치를 스스로 늘려가죠. 게다가 그런 주식이라는 자산을 모아서 투자하는 지수 투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는 행위는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갖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과연 매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식시장은 확률을 무시하게 만드는 악재들이 연달아 닥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 전쟁,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겹칠 수 있는지 정말로 주식시장이 절벽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악재들이 하락의 가능성을 높여줄 때 이제야 매도를 할 만할까요? 투자자들은 매수를 통해서 자산을 보유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매수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자산을 매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상적이죠. 한편 매도는 자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죠. 보유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에 현재 주어진 수익이나 손실까지는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굳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나 변동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을 때 행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미래의 일을 놓고 현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수를 할 때나 매도를 할 때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 반드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갖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는 사람보다 낮은 확률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장기적으로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차라리 이 확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높은 쪽에 가만히 줄 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버는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 각자의 검소함에 걸맞게 일종의 목표 금액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대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신체는 늙게 되어 있고요. 직장은 평생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몇천만 원을 지키거나 벌어봤자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버는 경지에 오르지 않는 이상 결국 속도의 차이일 뿐 자산은 줄어들고 언젠가는 빈곤에 빠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수명이 남아있는 만큼 끔찍한 것도 없거든요. 결국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깟 몇천만원, 몇백만원 잃었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요. 그거 건지겠다고 지금 매도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변동성에 노출되는 길을 선택했는지 매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 ETF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호가로 주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재 가치는 이것보다 더 큰데, 더 높은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 가치를 몰라보고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그렇게 헐값에 팔아치울 자산이 아닌데 말입니다.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서민들은 대체로 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내 몸 하나 신경 쓰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요. 내 배우자와 자식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를 월급만 받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미래가 보이잖아요. 지속 불가능한 미래입니다. 이미 자기 이해가 선행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상 유지를 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자본을 얻어서 자신의 생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시대죠. 자, 그래서 지금 매도해봤자 어차피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불확실성은 해소하지도 못할 금액에 휘둘리느라 확률이 낮은 쪽인 매도를 행하는 것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퇴로 보일 것입니다. 목표로 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에 걸맞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력을 앞세워서 단축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례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그저 오늘날이 그런 사례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흔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흔하지 않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죽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모험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낮은 쪽에 베팅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매도를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하는 만큼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되도록이면 수익과는 거리가 먼 대답이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낮은 쪽에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낮은 쪽에 손을 드는 대가로, 매도를 하는 대가로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낮은 확률임에도 매도가 결과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때는 배로 좋고요. 낮은 확률대로 매도가 결과적인 이익이 되지 못했을 때는 가능한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변동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을 때 행해지는 매도만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은 주식시장에 국한된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고작 주식시장에 국한된 변동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는 것만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도망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매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지 주식시장 밖에서 찾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과열된 덕분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에 오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 더 우상향할지라도 매도를 통해서 굳히기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우상향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대출 상환이나 생계 유지가 불투명하다면 매도를 통해서 악순환을 막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도를 해도 무엇 하나 확실하게 취하지 못하고 그저 더 줄어든 시드머니만 건진 채 손에 쥐고 주식시장을 나온다면 명백한 실수로 남을 겁니다. 확률 낮은 쪽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매도로 실현한 그 현금이 여전히 인생의 불확실성, 변동성을 바꿔주지 못하고 무엇 하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매도는 아무리 수익을 실현했든 손실을 실현했든 반복될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후퇴에 가까운 행위일 것입니다. 하락장에 매수하면 정말 베스트죠.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버티기만 해도 정말 잘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어서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람이라서 때때로는 머릿속에 매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극과 수익 실현, 매도로는 제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불확실성은 극과 수익 실현, 매도로는 여전히 해소해주지 못하거든요. 자산이 반토막이 나던가 현상 유지를 한다 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삶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빈곤이 더 먼저 찾아오고 자산은 가만히 냅둬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매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의지와 우리의 습관에 단절이 없도록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오늘 내일을 잘 살아보려고 변동성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바꿔보려고 뛰어든 겁니다. 중국 최고의 병법서로 꼽히는 손자병법을 관통하는 내용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적 자유를 확실하게 쟁취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들 100개에 분산 투자해놓고 레버리지를 곁들여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승할 때의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우리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즐겁고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은 투자를 시작한 초기에 이렇게 하락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세상이 우리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해야 맞아요. 남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가족들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